다음으로는 애플의 이승욱 책임연구원님께서 디지털 휴먼 실감 가시화 기술과 응용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전으로는 어떻게 하나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승욱입니다. 오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 거는 요즘 이제 디지털 휴먼들이 되게 많잖아요. 바야흐로 이제 디지털 휴먼이 정말로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디지털 휴먼이 사람처럼 보이는 것 같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저희가 애니메이션 될 때 조금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 어떻게 하면 이 디지털 휴먼의 실감성을 좀 높여볼까라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같이 IITP랑 기획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 진행된 과제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말씀드린 내용은 디지털 휴먼의 실감 가시화, 이제 실감 렌더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실감 가시화라고 표현했는데, 왜 제가 가시화라는 용어를 썼는지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관련된 응용들이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희 전체적으로 이제 목차는 이제 실감 가시화가, 저희가 생각하는 실감 가시화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실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그 연구 내용과 이게 어떻게 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는지, 그리고 현재까지 버전에서의 연구 결과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걸로 발표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상당히 많은 디지털 휴먼들이 있어요. 참고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이제 과제 제안할 때 참고로 작년 한 3월쯤에 3, 4월쯤에 있던 내용이라서 조금 업데이트가 아직 되지 않은 부분은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 당시 기준으로 저희들이 좀 설명드린다는 걸 약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보면 디지털 휴먼들이 되게 많아요. 그 LG의 레아 김이 있고요. 그리고 사이더 스튜디오 X, 지금 이제 로커스 X로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여기서 만드는 로지, 이 당시만 하더라도 로지가 초반이었는데 요즘은 너무 잘 나가죠. 요즘 로지 있고요. 똑같은 캐릭터예요. 그 레아 김과 이제 사이더 스튜디오 X의 이제 로지, 이 캐릭터가 있는데, 보시면 동영상을 보시면 이 레아 김 동영상이 2021년 CES에서 나왔던 그 영상이에요. 이제 그 아마 보신 분들은 알 텐데, 이 로지라는 레아라는 캐릭터가 나와가지고 이제 LG의 제품들을 설명하는 그런 거예요. 근데 보면 같은 캐릭터가 맞는지 생각될 정도로 조금 약간 애매할 수 있어요. 물론 돈을 더 많이 들으면 만들 수 있겠는데, 어쨌든 뭔가 이제 애니메이션이라는 걸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이 두 캐릭터가 같이일 수 있는지는 저는 되게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런 상태가 현재까지 상태라고 보면 돼요. 물론 더 잘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캐릭터를 보면 덱스트에서 만든 캐릭터인데 되게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되게 비싸요.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이고 이제 만들었겠죠. 그럼 이제 이 두 개의 차이가 결국 돈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제 이런 차이가 나는지를, 결국 저희 목표는 지금 이쪽에 보면 이제 레아처럼 그 레아김 약간 실시간으로 렌더링했을 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이거를 진짜 사람처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측면에서인데, 저희 기술, 참고로 저희 과제 제목이 저 위에 쪽에 있는데, 실사 수준, 포인트는 실사예요. 실사 수준의 디지털 휴먼을 생성하는 것과, 생성은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리고 이제 실시간 이제 실감 렌더링 기술을 하는데,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졌어요. 첫째, 1번 3D 콘텐츠를 생성하는 거. 3D 콘텐츠를 생성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툴들도 할 수 있어요. 저희가 근데 이쪽보다는 좀 더 포커스에 맞추는 거는 2번 쪽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쨌든 3D 콘텐츠를 뭔가를 통해서 만들어요. 이 만드는데 돈을 엄청나게 들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수준에서 어쨌든 좀 만들 수 있는 적정 기술을 가지고 이제 실시간 렌더링을, 저희 또 타겟은 어쨌든 이제 실시간 렌더링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유니티나 언리얼 같은, 그러니까 마야나 맥스에서 쓰는 뭐 패스 렌더라 그런 게 아닌, 그러니까 실제로 실시간 응용이 가능할 수 있는 버전에서 저희들은 생각하거든요. 그럼 마야나, 그러니까 유니티나 언리얼 같은 경우를 실시간 렌더링을 하죠. 렌더링을 하면 2D 영상이 나오는데, 이 2D 영상은 이 레이저 포인트가 없는데 지금 현재 보는 저 레아 같은 그런 형태로 나올 거예요. 물론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저 정도 나올 거예요. 어쨌든 근데 이거를 어떻게 2번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실감 가시화를 통해서 정말로 이게 사람처럼 보이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과제의 큰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제는 실제로 3D 모델을 생성하는 쪽도 있긴 있지만, 생성 자체의 포커스가 아니라 생성돼서 렌더링된 영상을 실제 사람처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저희 과제, 제가 계속 이제 실감 가시화라고 말씀드렸는데, 실감 렌더링이 아닌 실감 가시화,
입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기존의 어쨌든 이제 기존의 파이프라인, 기존의 산업 적용이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되면 저희가 개발하는 기술은 렌더링된 결과물 자체를 실감 과시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산업계에 쉽게 적용이 가능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델러의 인디펜던트 할 거고요, 이렇게 렌더러의 인디펜던트 할 거죠. 만약에 모델링이나 렌더링 과정에서 뭔가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쪽이라면 이제 그쪽에 대해서 아무래도 수정이 좀 돼야 될 텐데, 저희는 그러니 차라리 렌더링된 영상을 가지고 어떻게 진행해 보자라는 측면에서 이제 좀 산업계에 쉽게 적용할 수 있을 거를 저희들이 목표로 저희들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가장 큰 장점이 저희가 이제 메인으로 타겟으로 하는 건데, 어쨌든 적은 비용으로 이제 실사 디지털 휴먼처럼 보이는 것을 만들어 보자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입력 영상은 나름대로 저희는 중저품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 용어는 좀 애매한 용어이긴 하지만 저희는 타겟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요즘 3D 자동 3D 제작하는 툴들이 되게 많아요. 참고로 저희가 테스트하는 거는 이제 CC 캐릭터 크리에이터, 뭐 리얼루전이나 그쪽들을 쓰는데, 그쪽은 사진 한 장을 넣으면 이제 그러니까 바로 사진 한 장을 넣으면 3D 모델이 나오는데, 이제 리깅이 다 돼 있고 어떻게 눈들이랑 다 이제 파트별로 분리돼 있는, 그리고 나처럼 약간 좀 더 잘 만들려면 약간 후처리 좀 해야 되겠죠. 근데 1시간이 걸리진 않아요 요즘. 물론 완벽하게 사람처럼 보이지 않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입력은 어쨌든 기존 도구를 통해서 1시간 이내에 만들 수 있는, 그러면 이제 좀 쉽게 만들 수 있는 걸 거니까 그 정도를 저희들은 타겟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들어온 입력 영상을 가지고 어쨌든 최대한 좀 실감성을 올려보자. 그렇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디지털 휴머를 만든다고 저희들이 표현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기존의 방법을 보면 이래요. 기존에는 상당히 많은 카메라도 이용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엄청나게 고품질 모델링을 하죠. 이 고품질 모델링을 해서 이제 뭐 기존의 실시간 렌더러보다는 이제 패스 렌더를 통해서 뭐 멘탈레이나 아놀드 그런 렌더링을 통해서 정말로 멀티 패스로 이제 렌더링을 하죠.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한 번에 합치는, 그러니까 실시간도 되지 않고 만들 때 상당히 힘든 부분들 있죠. 근데 얘가 이제 보통 모델링부터 조금 적게만 좀 퀄리티를 다운시키고 만약에 실시간 렌더러를 같은 경우를 쓰면 일반적으로 이제 중품질이나 저품질 영상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정말로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 결국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첫 번째, 어쨌든 3D 모델링을 적은 비용으로 정말 잘해보자. 이때까지 이게 기존에 진행했던 방법들이죠. 저희도 이제 컴퓨터 비전 오랫동안 하면서 이런 과제들을 많이 했어요. 어쨌든 저비용으로 빨리 고품질의 3D 모델을 만들어 보자. 이제 피부 질감부터 시작해서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맵들을 어떻게 만들 수 있겠는가. 지금도 여전히 연구되고 있는 부분이고 이 트랙도 당연히 연구가 돼야 되는 부분이죠. 이런 형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럼 렌더러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도 있겠네. 3D 모델이 있고 렌더링을 잘하면 될 거니까, 그러면 렌더러를 어쨌든 실시간 렌더러에서 유니티나 언리얼 같은 엄청나게 좋은 실시간 렌더링인데 얘가 퀄리티가 잘 나오는 걸 만들어 보자 라고 당연히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이제 실시간 렌더러를 만드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돼요.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뭐 좀 슬픈 얘기이긴 하지만 유니티나 이제 언리얼이 지금 전체 파이프라인을 다 잡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새로운 렌더러를 만든다면 이거는 유니티나 언리얼에 통합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지금 현재 개발해서 모르겠어요. 유니티나 언리얼만큼 더 좋은 걸 만들 수 있을지는 되게 퀘스천이죠. 참고로 또 이렇게 되면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기존의 파이프라인과 통합이 안 되죠. 유니티랑 언리얼이 워낙 많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남은 거는 3D 모델을 어쨌든 좀 더 잘 만들든지, 그러면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렌더러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희는 방법을 조금 바꿨어요. 저희가 진행하는 방법은 아까 조금 전에 이전 세션에서도 인카메라 VFX 얘기하면서 이제 LED 월이나 어쨌든 그런 거를 쓰면서 조명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실제로 우리 사람은 조명에 대한 영상들을 많이 받아서 실제 영상들이 있어요. 최근은 아니죠. 이제 저희가 이 기술을 제안했을 때의 최근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올드한 걸 수도 있는데, 뉴럴 렌더링이라는 게 있어요. 뉴럴 렌더링. 뉴럴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뭔가를 이제 렌더링 한다는 그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뉴럴 렌더링은 뭐냐면 되게 많이 아실 거예요. 2D 영상이 있으면 2D 영상을 어쨌든 다른 식으로 변형하는데, 아침 사진이 있고 아침 조명에 찍힌 영상을 저녁 조명으로 바꾼다든지, 이게 실제로 영상에 대한 변형인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실제 우리가
여기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 조명의 모든 효과들이 반영되어 있는 실제 사람들 영상을 얻을 수 있잖아요. 이 영상과 좀 품질이 떨어지는 3D 모델로 렌더링된 이 영상들을 적당히 좀 학습을 하면 저품질의 영상을 실제 사람처럼 좀 변경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뉴럴 렌더링을 저희들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레이저 포인터가 있네요. 네. 저희는 그래서 저희가 진행하는 방법들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기존에 있는 방식이 아니라 저희는 실제 모델링은 저희가 모델링도 계속 하긴 해요. 모델링 하는 것보다 좀 더 포인트가 있는 거는 저품질의 중품질의 영상을 입력받아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뉴럴 렌더링을 통해서 실감 과시화라는 방법을 통해서 어쨌든 고품질로 바로 만들어 보자가 저희 가장 타겟이 되겠습니다. 그 기존의 기술들과 약간만 비교를 먼저 해보면 이제 크게 두 가지 축에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전으로 조금 바꿔주실래요? 이전하면 그냥 이대로 지나가겠습니다. 이게 약간 익숙하지가 않네요. 네, 축이 이제 실시간성이라는 축과 이제 실감이라는 축으로 생각해 보면 가장 중요한 거는 실시간과 실감을 다 타겟으로 하면 좋겠는데 현재까지는 대충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기존의 3D 렌더링 같은 걸 보면 어쨌든 실시간으로 렌더링 하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아직 품질이 조금 떨어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보면 뭐 저희가 그때 찾았던 그 디지털 휴먼 관련돼서 유니크에서 나온 것도 많고 제가 보여드린 레아김 같은 경우도 있고 디지털 도메인에서 나오는 더글라스 영상이라든지 되게 많이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런 영역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영역은 저희가 이제 뉴럴 렌더링이랑 비슷한 관점에서 뉴럴 렌더링이라는 측면이죠. 그 당시에 이제 그 김주아 앵커 인공지능으로 만든 캐릭터들 많이 좀 유행했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쪽은 아무래도 실감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요. 그 이유는 일단은 바디 자체가 이제 실제 바디를 쓸 거기 때문에 실제 바디와 이제 얼굴 같은 경우도 그 바디에 맞는 그리고 많이 움직이지 않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실감성이 많이 높은 인공지능 기반의 영상들을 많이 나왔어요. 근데 아직까지 지금은 이제 실시간성도 어느 정도 되는데 이제 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실시간성이 많이 떨어지는 이런 형태로 많이 있었어. 결국은 나가야 될 방식은 어쨌든 실시간성과 실감성을 같이 있는 그런 방향으로 뭔가를 기술을 좀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과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저희가 또 하나 포커스한 부분은 이제 제어성이라는 포인트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3D 모델을 이용하는 이유는 3D 모델은 상당히 제어하기가 쉽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딥페이크 같은 경우 지금 아니면 이 AI 앵커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실제 사람 바디 위에다가 페이스를 바꾸는 그런 형태로 많이 가기 때문에 이 바디는 실제 사람이기 때문에 뭐 날아다닌다거나 뭐 덤블링 한다거나 여러 가지 액션들을 취하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알다시피 3D 모델 같은 경우는 다양한 형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제어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어쨌든 3D 베이스로 가는 게 뭔가 좋겠다. 이게 기존의 파이프라인과도 일치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두 가지 형태뿐만이 아니라 실감성, 그러니까 제어성이라는 측면을 높이기 위해서 3D 베이스로 가자라는 그런 형태를 저희들이 또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저희 과제에 대해서 조금 이제 결론적으로 장단점을 약간 비교를 해보면 기존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3D 모델 베이스이기 때문에 제어하기가 되게 쉬워요. 뭐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감성에 조금 단점이 있을 거고 인공지능 기반 뉴럴 렌더링 베이스 제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실감성은 지금은 삼성 네온이 이제 사업을 좀 접었는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사업을 접었는데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삼성 네온이 엄청났었거든요. 그래서 실감성은 확보가 되지만 아무래도 이제 제어가 조금 어렵고 실시간성이나 그런 것들이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측면에서 저희는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좀 실제로 좀 자유도가 있고 제어가 가능한 그런 형태를 좀 만들어 보자라는 측면에서 결국은 저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또 저희가 접근하는 이 방식은 전통 파이프라인의 장점인 제어성, 3D 모델을 제어하기 때문에 그것과 인공지능의 장점인 이제 실감성 두 개를 같이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보자는 측면에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좀 이따 생각해요. 그 뉴럴 렌더링을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는데 뉴럴 렌더링은 이런 거예요. 지금 아시다시피 객체에 대해서 전경에 대해서도 많이 하고 배경에 대해서도 많이 하는데
이제 가장 유명한 건 이제 딥페이크부터 이제 시작해서 오바마 대통령의 그 딥페이크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이제 구글에서 조명 현재 바꾸는 거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되게 많은 것들이 있었죠. 전체적으로 위에 보면 또 이제 재밌는 것들이 있는데 MP에서 했던 그 바디 리넥트먼트 이제 물론 여기들이 세상에 완벽하게 불가능한 기술도 없고요. 세상에 완벽하게 가능한 기술도 없어요. 다들 이 경우 같은 경우도 뭔가 사람 영상에 들어오면 그 사람 영상을 가지고 다른 춤추는 영상이나 뭐 옷을 바꾸는 식이 가능은 하지만 아직까지 확실하게 상업적으로 쓰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 이제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타겟으로 하는 거는 이제 디지털 휴먼의 비사실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디지털 휴먼이 비사실성이 있다. 언제 있느냐? 애니메이션 시에 있다. 입술의 움직임이나 그런 쪽에 조금 있기 때문에 아니면 저품질로 만든 그러니까 대충 만든 영상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비사실감이 있기 때문에 그 비사실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1번 이제 어쨌든 디지털 휴먼을 애니메이션 가능한 우리가 제어 가능한 그런 모델로 한번 만들어보고 이거는 고정밀입니다. 고정밀이라 하면 저희가 애니메이션 시킬 수 있도록 제어 가능하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은 2번 조명과 재질 등 다양한 환경에서 실제와 구별할 수 없는 그리고 실감 렌더링 기술을 만들어 보자인데 실제와 구별할 수 없다는 수준을 저희들 이게 실제로 인공지능으로 만든 모델의 또 정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정량적으로 되게 평가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이거 해보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인공지능 모델에 대해서 정량적인 평가 지표가 되게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 당시에 이제 나름 유명한 걸로 했던 게 저희는 이제 FID 저희는 뭘 썼냐면 사용자 속임 비율이라는 걸 썼는데 여기 딱 보시면 이런 거예요. 사람한테 결국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사람한테 질문을 해요. 영상을 5개를 보여줘요. 5개를 보여주면서 5개 중에 4개는 실사 영상을 보여주고 1개는 가짜 영상을 보여줘요. 가상으로 생성된 영상을 보여주죠. 충분한 시간을 주고 이 중에서 가상 영상을 한번 골라봐 주십시오라고 물어봐요. 가짜 영상. 근데 만약에 가짜 영상이 생성된 영상이 너무 잘 만들어졌어요. 너무 잘 만들어지면 어느 게 진짜인지 어느 게 가짜인지 이제 모르게 되면 가짜 영상을 고르라고 할 때 랜덤하게 찍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실사 영상을 고를 확률이 이제 80%가 되는 거죠. 5분의 4니까.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 사용자 속임 비율의 만점은 80%거든요. 100%가 아니라 80%가 나오면 가짜 영상이 너무 완벽하게 생성됐다는 거죠. 이게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사용자 속임 비율 테스트를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 참고로 기존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페이간에서 만든 건데 이제 이 정도 속도 정보 나오는 거를 좀 향상을 해보자. 왜냐하면 정량적인 평가 지표들이 없어서 물론 이제 SSIM도 있고 FID들도 다 있는데 걔네들 다 보면 항상 그래요. 얘는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라고 이제 항상 말하기 때문에 어쨌든 현재까지는 가장 좋은 게 아마 사용자의 직접적인 평가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거를 타겟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계속 말씀드린 실감성, 실시간성과 이런 것들을 이제 지원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 넘어가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 실감 가시화할 때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실감 가시화랑 이쁘게 하는 건 조금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거는 그 성형수술 영상인데 참고로 이제 사용 가능한 영상이더라고요. 여기 보면 어쨌든 비포 애프터가 있는데 이게 실감 가시화인가? 이제 실감 가시화는 아니죠. 여기도 이제 실제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감 가시화와 뷰티피케이션 그러니까 조금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감 가시화가 뭔지부터 이제 조금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무엇을 병행시켜야 될지. 우리 입력 영상 자체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감 가시화를 하려고 하는데 캐릭터, 예를 들어서 겨울왕국에 나오는 캐릭터, 얘를 실감 가시화를 시키면 뭐가 나와야 되지? 겨울왕국에 나온 거는 사람처럼 보이긴 한데 실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럼 실제 사람이 아닌 입력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카툰이나 캐릭터의 그런 애니메이션에 나온 영상을 받았을 때 실제 사람은 무엇으로 바뀌어야 되지? 이 이제 퀘스천이 있는 상태죠. 저희가 제일 헷갈리기 시작했던 게 무엇을 변화시켜야 되느냐. 결국 이거는 입력 사용자의 그 아이디, 그러니까 결국은 디자이너가 만들었던 그 디지털 휴먼의 그 아이디를 유지시켜야 되는데 아이디를 유지시키지 않는다면 정말 문제가 없거든요. 요즘
다들 아시다시피 This person does not exist라는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면 겐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 얼굴을 되게 많이 만들어요. 거기 영상 보면 이게 진짜 사람인지 가짜 사람인지 구분하지 못해요. 그거는 근데 아이디가 없죠. 내가 누구를 만들어야 된다는, 예를 들어서 거기서 주는 거는 뭐 40대 안경 낀 뭐 머리가 긴 그런 사람을 만들어. 그런 경우는 상당히 많은 케이스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근데 어떤 입력을 주고 얘를 실감가시화를 해봐 하면 또 케이스가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요구사항들이 훨씬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무엇을 변화시켜야 될까에 대한 이제 이슈도 조금 있었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무엇을 변화시킬까라는 측면에서 이 영상 어쨌든 사람처럼 보이긴 해요. 근데 실제로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런 사람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면 눈이 되게 크고, 근데 얘를 만약에 실감가시화를 어떻게 해야 되지? 얘를 실제 사람처럼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그래서 저희가 현재 개발된 거로 이게 좀 약간 그래도 좀 올드한 버전인데 넣어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뭐 입술이 나름대로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참고로 얘를 눈으로 인식을 해버리더라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학습 데이터에 안경이나 그런 것 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희가 학습한 모델에는 저렇게 생기는 게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 여기 보면 이게 눈이 약간 살아나긴 했지만 눈이 일부만 살아나고, 입술 같은 경우, 치아 같은 경우도 살아나긴 했지만 안 맞아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이런 거는, 그러면 이런 영상들은 실감가시화를 할 수가 없는 거구나. 왜냐하면 저 아이디를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저 아이디라 하면 결국은 모델러가 모델링을 했을 때 그 어떤 특징들이 있을 텐데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이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입력 영상 자체에 어느 정도 기본적인 신뢰도는 있어야 되겠다. 근데 얘를 보면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입술이나 코나 보면 상당히 실감적으로 많이 변경이 됐어요. 근데 여전히 눈은 이쪽이 약간 삑사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쨌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라 하면 사람의 눈의 크기나 뭐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형태 내에서 들어오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타겟을 하게 되는 거죠. 반대 기술이 있어요. 반대 기술. 이 반대 기술은 뭐냐면, 이것도 이제 올해 8월쯤에 나온 논문 같은 경우인데, 얘는 이쪽에 실사 영상이잖아요. 실사 영상을 가지고 다양한 형태로 이제 만들어가는 거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랑 반대죠.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조금은 다른데,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목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경우는, 그러니까 여기가 이쪽보다 정보가 이제 훨씬 더 많은, 실사 영상이 디지털 영상이나 얘네들보다 정보가 훨씬 더 많은 거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가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용납이 되는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두 개만 봤을 때, 이게 제가 아마 확대를 했었나요? 이게 확대. 조금 이전으로 좀 봐주실래요? 죄송합니다. 이 두 개가 비슷해 보이긴 하는데 과연 이게 같은 아이디를 유지하는 것이냐라는 퀘스천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영상에 보면 약간 이렇게 수염이 있거든요. 얘가 만약에 저희 같은 경우에 디지털 모델 휴먼을 만들고 나는 수염을 약간 뭐 수염을 좀 덜 깎은 것처럼 수염에 점을 약간 찍어놨어요. 이게 근데 디자이너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했는데 실감가시화를 해보니까 만약에 수염이 사라졌어. 얘 같은 경우 거꾸로 된 거죠. 얘를 이렇게 하고 보니까 원래 모델에는 수염이 없었는데 수염이 약간 늘어났어. 이건 그러면 제대로 용납을 해야 되는 건가? 이런 문제들이 되게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이 있는 부분이긴 한데, 결국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보다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는 조금 다른 케이스라는 거죠. 저희는 이거거든요. 저희는 얘가 이렇게 가야 돼요. 얘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모르겠어요. 지금 얘가 입술이나 하여튼 실감성은 확실히 높았어요. 자세히 보면 실감성은 이제 확실하게 높은데 피부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사람처럼 이쪽은 보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아이디가 똑같은가는 조금 달라요. 여기 보면 눈 색깔이 갈색인데 약간 검은색으로 바뀌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 정도면 실감가시화가 됐다고 해야 되나? 아이디가 유지됐다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고민들이 지금 계속 생기고 있어요. 왜냐면 아이디를 유지한다는 게 저희가 생각하는 아주 중요한 타겟이거든요. 아이디 유지를 버리면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더 많은데,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내부에서 스피노프를 좀 더 생각하는 경우도 아마 생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좀 더 확대해 보면 이제 이런 경우죠. 여기서 이렇게 간 거를 보면 눈이 훨씬 더 커졌어요. 그러면 이게 아이디가 유지된 건지, 저희가 여기서 이렇게 갈 때는 저희는 이제 아이디가 유지가 안 된 거기 때문에 가면 안 되는데, 근데 이렇게 사람을 그냥 CG로 만드는 이런 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허용을 하는 범위인 거죠. 어쨌든 이제 좀 더 저희 결과는 좀 더 이따가 보여드리고요. 실제로 저희가 그러면 실감 가시화를 어디다 쓸 거냐?
저 이것 때문에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실감 가시화는 디지털 휴먼인데 실사형 디지털 휴먼이 어떤 필요한 어떤 영역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헬스케어 중에서 의사가 상담하는 디지털 메디슨 같은 그런 형태. 둥글둥글한 캐릭터, 아주 귀여운 캐릭터가 나와가지고 사람이랑 상담하는 것보다는 실제 좀 중년의 어떤 의사가 나와서 실제 사람처럼 있는 사람이 나와서 하면 이제 훨씬 더 실감 있고 안정적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타겟으로 하는 거는 그 이제 디지털 셀럽 같은 경우, 요즘 디지털 셀럽은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그러니까 결국은 실감 가시화가 사용될 수 있는 영역은 비즈니스 중에서 조금 시리어스한 비즈니스. 예를 들어서 내가 비대면으로 물건을 팔 건데 물건을 팔 때 아주 귀여운 캐릭터가 나와서 비싼 자동차를 파는 것보다는 실제 사람처럼 보이는 어떤 캐릭터가 나와서 팔면 이제 훨씬 더 신뢰감을 줄 거니까 저희는 그래서 그런 쪽은 좀 타겟으로 하고 있고요. 예, 사업화 모델은 제가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또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면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가? 이게 실감 가시화 엔진을 업계에 이제 딜리버하는 되게 방식들이 되게 많을 텐데, 그래서 저희가 최종 결정은 이제 이렇게 내렸어요. 저희는 이제 실감 가시화 자체를 이제 플러그인 엔진으로 이제 제공할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 현재 키오스크 서비스하는 어떤 업체가 있어요. 디지털 휴먼을 만들어서 자동차를 팔든지 뭔가 이제 앞에서 광고를 하는 어떤 게 있으면 그쪽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유니티든 언리얼에서 그쪽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서비스를 다 만들어 놨을 거예요. 거기는 생성해서 3D 모델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사용자와 실제 사람과 인터랙션도 할 거고요. 그런 게 뭐 다 되겠죠. 근데 저희는 기존의 제품이 있고 그 제품 안에 이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결국 렌더링 되는 결과물들이 다 있으면 그 렌더링 된 결과물 그 내에서 플러그인 형태로 유니티나 언리얼 플러그인 형태로 들어가서 동작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사용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희가 제가 생각하는 이제 파이프라인은 이제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가운데 이제 렌더 카메라가 있는데, 렌더 카메라 실제 유니티나 언리얼을 보면 이제 카메라가 있을 거예요. 그 카메라에서 이제 나오는 그 프레임 버퍼들을 직접 후킹을 해서 그 프레임 버퍼들을 후킹해서 그 버퍼 내에서 저희가 이제 처리를 하는 거죠. 근데 약간 속도의 향상을 위해서 그냥 처리하면 안 되고 이제 당연히 이제 패러렐로 뭐 하는 게 이제 필요하겠죠. 정리하자면 저희는 기존에 있는 기존의 유니티 안에 있는 렌더러에서 그 렌더러 카메라를 해서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이게 결국 이제 렌더링된 저품질의 중품질의 디지털 휴먼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실감 가시화를 바로 적용하는 게, 그래서 다시 카메라를 원래대로 돌려주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참고로 이걸 해보니까 저희가 이제 되게 많이 걱정을 했는데, 이게 유니티도 엄청나게 많은 버전이 있고 요즘 또 HDRP라는 이제 그런 파이프라인이 들어와가지고 좀 많이 이제 걱정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통합은 잘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2차년도 현재 이제 진행 중인 상태인데요. 여기가 저희가 실제적으로 어디서든지 3D 모델을 만들어서 저희가 실감 가시화한 그런 결과물들인데요. 실제로 보면 되게 많이 사람처럼 보입니다. 근데 얘는 이제 실제 사람이고요. 별로 전체적으로 이제 어색하지 않게 잘 많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결과물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현재 이제 실감 가시화하는 걸 보면 이제 뭐 수염도 잘 살았고 피부나 입술이나 형태 보면 되게 괜찮게 보입니다. 근데 실제 입력은 이래요. 실제 입력 이게 이제 보통 빔 프로젝트로 보면 아무래도 이제 좀 한계가 있긴 한데, 여기 보면 이제 입술이나 이런 부분에서 되게 많이 한계들이 있어요. 참고로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리얼루전이라는 그런 툴을 통해서 되게 짧은 시간 내에 이제 만든 거거든요. 이제 이거를 이제 실감 가시화해서 실제 사람처럼, 그러면 중품질의 저품질의 한 30분이나 한 1시간도 안 걸리는 상태에서 이제 3D 모델을 만들어서 이제 렌더링을 하고 이제 좀 더 사람처럼 보이는 이런 형태로 저희가 이제 하려고 하는 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지금 여기서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아이디가 계속 이제 유지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저희는 최대한 아이디를 유지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뭐 아직까지 100%는 아닌데, 참고로 여기 보면 이제 입술이 약간 열려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구한 학습 데이터 자체가 입술이 열린 것보다 입술이 담은 것들이 지금 많아서 지금 입술 열린 거는 현재 학습 데이터를 이제 확보를 했고 지금 현재 학습 중인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렌더링 상태에 있는 그 아이디를 최대한 유지해 보자.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건데요. 입력은 이렇게 돼요. 입력을 보면
이게 좀 약간 더 어두운데 되게 밀랍 같은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렌더링된 결과물이 밀랍 같은 걸로 렌더링되어 있는데 저희 쪽에 보면 이제 실제 사람처럼 많이 보입니다. 이것도 리얼루전에서 만든 이제 결과물이고요. 눈썹 같은 경우를 보면 되게 많이 흐릿해요. 참고로 리얼루전에서 쓰는 그 질감 맵 자체가 이제 그렇게 높지를 않아서 저희는 이제 슈퍼 레졸루션까지 포함되어 있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겠죠. 보면 이제 눈썹이나 그런 쪽의 실감성이 이제 많이 눈썹, 입술, 눈에 대한 뭐 초점들이나 그런 것들 되게 많이 살아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모델도 이제 비슷한 모델이 되겠습니다. 같은 모델들이고요. 지금까지는 이제 실제 사람처럼 보이는 캐릭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이제 스피노프로 생각하는 게 이제 이런 것들, 아까 잠시 이제 말씀드렸는데 캐릭터 중에서도 조금 사람처럼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얘네들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실감성을 어느 정도 지원을 할 수 있겠다 측면에서. 근데 이건 제가 이제 약간 체리픽을 했고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코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생긴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특히 이제 눈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들이 많은데, 어쨌든 최대한 사람처럼, 여기서 말하는 사람처럼이라는 거는 비율들이죠. 비율들이 많이 비슷한 것들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응용 분야를 이제 말씀드리고 하려고 하는데요. 참고로 이거는 로커스 X의 그 대표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거를 제가 약간 감동을 받아서 다시 한번 쓰는 건데요. 그분이 강조한 게 세 개였어요. 테크놀로지와 디지털 휴먼에서 테크놀로지와 마케팅. 테크놀로지가 중요할까, 마케팅이 중요할까? 마케팅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일견 동의가 되는 모습이고요. 또 하나 말씀하시는 게 웰메이드와 매니메이드, 둘 중에 어느 게 더 좋을까? 실제로 디지털 휴먼, 내가 어떤 디지털 셀럽을 만들면 이 셀럽을 계속 광고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부분이에요. 사람처럼 만드는 것도 좋지만, 라이크 휴먼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더욱더 중요한 건 only virtual. 디지털 휴먼은 디지털이기 때문에 디지털 휴먼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는 게 어떨까? 저도 되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속 강조하는 게 제어성인 거죠. 예를 들어서 딥페이크만 쓴다면 실제 사람 바디에 뭔가를 하기 때문에 이 실제 사람은 아무래도 뭐 아까 얘기했던 뭐 인카메라 VFX를 쓰면 또 모르겠지만 우주에 간다든지 그런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지만 디지털 휴먼은 우주에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디지털 휴먼은 바다 가운데 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서 제어성을 좀 강조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가 타겟으로 하는 게 실감성과 제어성이 극대화된 모델을 생각하고 있고요. 커뮤니티 멤버 제이는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해드릴 건 저희가 실제로 사용 예제인데요. 펄스9이라는 회사예요. 펄스9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페이스수업. 얘네들은 딥 리얼 AI 엔진으로 사람 얼굴을 만들고 페이스 수업을 하는데, 실제로 이게 이번에 YTN에서 실시간으로 진행을 했어요. 여기 보이는 이 캐릭터가, 죄송한데 이전으로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한 번 더 누르시면 플레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이전으로 가주시죠. 네. 이전으로. 아니 이전 페이지. 네, 감사합니다. 실제로 이 얼굴이 딥페이크 된 얼굴이거든요. 지금 보면 저희가 과제를 시작했을 때만 하더라도 딥페이크에 대해서 실시간성이나 딥페이크의 그런 성능 때문에 아직까지 사용하기는 조금 한계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펄스9이 지금 진행한 것처럼 실제로 이게 합성된 얼굴이거든요. 페이스 수합된 얼굴이거든요. 입력 영상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저희가 두 가지를 확장했어요. 기존에 렌더링된 입력뿐만 아니라 딥페이크로 만든 영상도 입력을 받으면 어떨까 싶어서 저희가 이제 펄스9과 같이 이제 공동 연구를 좀 같이 코어를 진행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번에 얼마 전에 그 유튜브에 나왔던 영상입니다. 유튜브에 이제 등록한 건데, 여기 이터넷이라는 그룹이 있고요. 이번에 DTDT GMGN, 이름도 어려운데 이런 영상이 나왔어요. 뮤직비디오가 나왔는데, 이 뮤직비디오에 저희 실감 가시아 기술이 조금 섞여 있어요. 여기 나왔던 이 영상들이 그냥 딥페이크로 하면 아무래도 해상도가 조금 떨어지고 기술적인 조금 한계가 있어서 조금 흐릿한 부분들이 많은데, 이제 저희가 실감 가시아를 해서 나왔던 영상이거든요. 참고로 이제 실감 가시아 적용해서 약간 보면 지금 여기는 안 돼 있는데, 한 번 하고 후처리를 한 번 더 하거든요. 어차피 뮤직비디오이기 때문에 뭐 얼굴 위에 뭔가
특히 연기들이 날아간다든지 이제 그런 건 후처리는 한 번 더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 한 17초 정도 분량 가운데 중요한, 너무 얼굴이 작으면 또 이제 쓸 수 없기 때문에 17초 정도 분량에 저희가 딥페이크 영상을 입력받아서 이제 실감 가시화를 수행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그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테스트했던 영상인데요. 딥페이크로 만든 이 영상인데, 딥페이크로 만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입술이나 인쪽 부분이 실감성이 조금 떨어지고 해상도도 조금 떨어져요. 이제 그 부분을 저희가 같이 정지 영상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실제로 적용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시간이 딱 맞췄네요. 일단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